안녕하세요. TV 황병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 체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접촉사가 늘어서 뭐 다운도 되고 뭐 그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해놓고 애들 학교에 교실에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건 온라인 수업이 아니죠. 쌍방향으로 이렇게 다 이제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게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교육제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여파가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주제는 육아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 교육, 입시제도, 여기에 관해서 이제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애가 임신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있는 대로 막 이제 사서 본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울까.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었죠. 한 2, 3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애를 키울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빠들이 없죠. 그들이 결혼을 할 때는 20대 중후반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 여자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이쪽이 결혼 정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하는 유학 방식으로는 이게 살아가기 힘들다, 게 아니라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칼빗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하죠. 뭐 몬테소리 뭐 이런 걸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접촉 육아법을 하자는 거였어요. 결론은 그 수많은 책을 읽는다. 접촉 육아법이 뭐냐면 아이가 있다, 아이가 운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한테 가서 막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안아주고 항상 업어주고 항상 손잡아주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뒤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육아법이냐고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이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이 간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 있어도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 혼자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진짜 요가들이 얻어 왔어요. 아이고 물고 빨고 다 해라, 뭐 장모님서부터 뭐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우린 끝까지 그걸 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어린이집도 딱 보내는데 애가 뭐 별로 뭐 싫어한 것 같으면 안 보내고 그냥 얘를 놀이터에 돌고 가서 놀이터에서 놀게 할 때도 저희는 이제 양발 신발을 다 벗기고 모래 위에서 뛰어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철봉 같은 거 매달려놔. 그럼 애들은 악력이 세요. 매달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지켜봐요. 다른 엄마나 아빠들은 얘 떨어질까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뭐 떨어져도 어차피 밑에 모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딱 견디는 걸 딱 보니까 한 2분, 3분을 견디는 걸 봤어요. 그럼 또 박수 쳐주고 그리고 미끄럼 틀어주고 하루 왼종일 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 저도 책 읽는 게 취미고 저희 와이프도 책 읽는 게 취미고 딱 그런데 어느 날 애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뭐 그거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책을 사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라. 그래서 프레벨 전집을 2지를 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레벨이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그게 한 질에 50만에서 6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2질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주는데 옆에다 눕혀가지고 왼종일 하루에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거 한 번만 읽어줘도 귀찮아요, 솔직히는. 은근가 끈기로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지치지도 않고 잘 읽네. 그러니까 야, 너만 그래 해봐. 딱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틀마다 택배가 오는데 프레벨 전집이 다 들어오고 뭐 교훈 것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가 5학년,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 책만 5,000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당 10,000원씩만 쳐도 책이 5천만 원이 있는 거죠. 책이 5천만 원. 차 한 대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집에.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이제 쓰면서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화책이 색색별로 예쁘게 뭐 이렇게 색감부터 틀리게 컬러부터 틀리게 다 나와 있는 게 그걸 다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책들은.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얘가 하루에 30권에서 50권을 읽어요. 한 두세 살 되면 그걸 읽는다고 그냥 성인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책을 그냥 막 이렇게 넘기는 거죠. 스캐너로 찍어서 적어서 그럼 궁금하면 물어보고 책을 수도 없이 읽어주고 자기가 또 그걸 읽고 제가 우리 첫째 딸이 있을 때는 그 나이 어렸을 때는 육아기 때는 이제 에버랜드를 자주 갔었어요. 에버랜드 밑에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왜냐면 매장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 출근할게 딱 그러면 한 10시나 11시에 나가면 자기 같이 가 하면서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회원도 끊고 그리고 저희 IC 카드가 직원 카드가 있으니까 집사람도 있고 왜냐면 알바생이 빠꾸 나오면 집사람 대신 투입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 한 3, 4시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사파리를 가는 거죠. 사파리에 가면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악어 뭐 이런 걸 다 보죠.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 사진이 있는 동화책을 아니면 동물 뭐 그런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실 마룻바닥에 쫙 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봤지? 한번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거 봤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애 키울 때는 좀 시골 같은데 그리고 뭐 동물원이 있는데 특히 뭐 에버랜드 같은데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나 책 읽는 거를 자연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이제 누워서 엄마가 한 두세 권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죠. 그리고 심심하면 뭐 게임도 하겠지만 책을 봐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책에 이제 연구조사 뭐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책도 읽겠죠. 논문 같은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가 6살 되기 이전에 책을 많이 읽고 뭐 그렇게 독서량이 충분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칠 게 없대요. 그러니까 6살, 7살까지 모든 자기 있는 재산과 역량과 그걸 다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안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딜 뭐 내놔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받아쓰기 그렇잖아요. 받아쓰기를 뭐 100점일 받았네 몇 점을 받았네 저희는 그런 거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다 맞아서 오니까. 이 책은 뭐냐면 며칠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로 읽는 중국사, 중국의 리더들. 여기에 보면 공자, 진시황, 유방, 한무제, 조조, 당태종, 무측천, 조광윤, 주원장, 영락제, 강희제, 건용제,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책도 조금 있으면 제가 리뷰를 할 텐데 맨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 나오는 중국의 리더들은 5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독서광이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해 엄격했다. 세 번째, 숱한 고난을 이겨냈다. 네 번째, 낙관주의자다. 다섯 번째, 효성이 지극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독서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리더가 돼서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책을 많이 잘 읽어야 된다는 그런 걸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행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나는 안 읽는데 넌 읽어라 그러면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근데 저희 둘째 딸은 2학년인데 걔는 그렇게 하질 않았었어요. 왜냐면 얘가 태어날 때쯤에 제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미 책은 다 집에 사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갖고 나오는 자기의 능력이 다른 거를 다 갖고 나오나 봐요. 하다 보니까 만들기를 2살 뭐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한 일은 뭐냐면 크레파스 12색, 24색, 48색을 다 사주고 수채화, 물감소 사주고 가위를 뭐 핑퐁 가위 무슨 가위도 가위를 종류별로 사주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진흙, 뭐 찰흙 이런 걸까지 mod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크레이 뭐 이런 것들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만들기를 해요. 하루에 3-4개를 만들고 그걸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집중을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우리 첫째 딸은 22개월 만에 한글을 뗐는데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많이 했던 우리 둘째 딸은 유튜브로 한글을 뗐어요. 자판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가끔 아이들 영상 올릴 때 우리 둘째 딸한테는 네가 이걸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을 깨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을 깨우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거, 우리는 뭐 옛날에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막 그런데 우리 첫째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화가가 될 거고 취미로는 피아노를 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에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만들기를 하고 만들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야, 아빠는 대학 나와서 대학 경영학과 나와서 애견샵 하잖아. 애견샵은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를 괜히 돈 들여서 그런 대학을 갈 필요가 없지 않아? 딱 그러니까 화가는 대학을 나와야 된대요. 미대를 가야 되고. 근데 둘째 딸은 그래 만들기 대학은 없지 아빠. 그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럼 난 갈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저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은요. 얘네들이 커서 성년이 됐을 때는 대학이 거의 없을 거라는 예측을 다들 한답니다. 배울 게 없대요, 대학에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 육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는 육아는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얘네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실력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와요. 그 책 읽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학교 때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애들은 이미 늦었냐?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뭐 대학 시험에 뭐 만점을 받은 친구, 뭐 공성탱과 강성탱과 뭐 그런 친구들 막 이렇게 얘기 딱 들어보면 교과서로만 공부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 학부모님도 안 믿죠. 웃기지 마. 딴 거 뭐를 했겠지. 딴 게 뭐를 했겠지. 근데 아니래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딱 있어요. 진짜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답니다.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강국 아닙니까? 문맹률 뭐 전체 1위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예요. 그럼 심의를 위해서 만들었겠죠.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않았겠죠. 잡지책 썬데이 서울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교과서를 계속 읽고 교과서 위에 책을 읽은 애들은 그 실력이 마음대로 안 나오지만 중2라 할지라도 중3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맞는 그 시험에 맞는 거를 능히 해낼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잘못됐다, 뭐 애들을 경쟁에 내몰린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재, 코로나가 퍼졌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그 의사들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안 좋은 환경에서 뭐 어떻게 구타도 당하면서 선배들한테 구타도 당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럴 때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시국에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우리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선진국 미국, 이태리, 프랑스 이런 데들 사회적 거리두기 안 돼요. 걔네들이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선진국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 선진국이라 일컫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그 아시아를 서강 열강이 이제 아시아나 이제 아메리카나 이런 게 출범을 많이 했잖아요. 2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삥 뜯어온 문화재와 뭘로 관광사업 수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쟤네들 진짜 선진국인 줄 알았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도 못하는 나라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입시제도 물론 경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인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대선학원을 찍고 뭐 저기 이제 강동구에서 학원 이제 팀장을 하고 있는데 대성학을 찍고 나면 몸값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찍고 옵니다. 근데 너무나 빡세니까 대성학을 오래 있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대성학 그 학원 출신의 그 강사한테는 그 월급을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수준을. 그러니까 좀 낮춰서 갑니다. 좀 자기도 편하게 일하면서 가려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야, 반에서 몇 등을 해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냐? 반에서 몇 등을 해야지 연고대를 갈 수 있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형이 다니던 한 반에 60명, 70명이었대는 지났다고. 지금은 많아봐야 뭐 3, 40명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한테 사교육비를 800에서 1000만 원 쏟아 부으면 걔는 연고대는 간대요. 그리고 반에서 5등 안에 드는데 걔한테 1000만 원을 쏟아 부으면 서울대를 간답니다. 왜? 이 유명한 학원 강사 대성하고 대치동 같은 데 그러면 뭐가 나올지 아니까 문제. 그리고 뭘 열심히 가르치면 아니까. 그리고 원래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 애들 간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학력고사 제 시대 때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340 만점에 열심히 해서 내신 등급 딱 하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자원봉사 성적, 무슨 인턴 성적 이런 거는 부모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백수여야지 그거 다 쫓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운전기사 시키든지 다른 사람 시키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죠. 어떻게 애들한테 자원봉사하고 인턴하고 어디 가서 뭐 수업 들어야 되고 어디 뭐 관람 갔다 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조사해야 되고 이게 맞벌이 하는 지금 거의 다 맞벌이인데 맞벌이 하는 집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합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맞벌이를 하는데 저희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할 때는 하루에 제 사업에 일한 쏟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접촉유혹법을 하고 애를 맨날 쫓아다니고 보건소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부부가 같이 간. 전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죠. 굉장히 우리 애는 나한테 특혜인 거죠. 근데 저 같은 직업을 갖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다니든 어디든 새벽 5시에 삼성전자 그 회사차 타고 그냥 수원 거기 가가지고 삼성전자 가서 일하고 또 퇴근해서 올라오고 야근하고 토요일 없이 그렇게 일해야지 승진에 누락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기업 다니면 돈이라도 있으니까 학원이라도 비싼 데 보내죠. 저야 책이라도 많이 읽히게 하겠죠.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떡하냐. 여기에서 자괴감과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를 뭐 인턴 수업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서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반 서민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시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한 걸로 그냥 학력고사 이세대로 한 게 가장 나아요. 자원봉사가 어떻게 학교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럼 자원봉사 아프리카 가서 하면 점수 더 많이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이런 그 코로나 이런 일로 이렇게 딱 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이 전 세계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의 일반 서민보다 우리나라 일반 서민이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GNP는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죠. 근데 저희는 코로나 그 확진 판결이라거나 뭐 검사를 받거나 병이 걸렸어. 그거를 다 완벽하게 4만 원으로 아니면 공짜로 해주잖아요. 집에 격리돼 있을 때는 구호품도 보내주고. 미국인 날은 어때요? 왜 검사 못 하냐면 그게 해봤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 제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병원비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료 부담은 저렇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를 제1세계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공질서 잘 지키고 치안 완벽하고 전 세계 군사력으로 5위. 맨날 이제 전 세계 위험해 있으니까 군사력은 높겠죠.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교육제도도 그렇게 나쁜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위에 있는 어떤 뭐 적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좀 내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가 수입이 많아지면 최대 34%까지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면 1호 범수가하고 뭐 국민연금 이게 올라가면 거기 자기 수입의 50%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을 벌었다 하면 1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근데 대기업이라든 이런 데는 법인세를 24%밖에 안 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럼 뭐야? 잘 버는 사람은 조금 세금 조금 내고 못 버는 사람은 그 정도 버는 거에서 그렇게 많이 떼간다. 이건 가렴주구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개인 사업자로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사하고 조정을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 넘어가면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고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쓰잖아요.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애가 개인 회사를 또 따라서 뭘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대기업 법인세 올리려면은 뭐 진보가 어떠니 공산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영업자는 맨날 피해보는 건 자영업자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가기 전에 육아, 책은 돈 있으면 사서 읽혀라. 없으면 중고책이라서 사서 읽혀라. 그랬으면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꼭 읽혀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애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다 그러면 교과서 중심으로 거기에 지문에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사줘요. 그리고 학교 시험 성적 신경 쓰지 말고 1년 동안은 책을 읽는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데 야 갑니다. 자, 중학생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을 보내야 돼. 남들 덩달아 보내지 마세요. 그것 어차피 선생님만 떠들고 밑에 애들은 뭐 적고 바빠요. 학원비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늦지 않아요. 책 읽을 수 있는 책만 읽게 한번 해보세요. 사고 폭이 넓어집니다. 1년 안에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어떤 사람 쓴 책이 있어요. 만약에 안 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그 책 제목 알려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 강의해야 된다 그러죠. 뭔 일이라도 한답니다. 70세가 되든 6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고 그렇게 하시면서 집에서 하는 게 사교육이에요. 학원 보내는 게 사교육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학원을 안 보내도 될 만큼 애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거 믿고 한번 해보세요. 책을 많이 읽는 애 치고 진짜 제 앞가림 못하는 애는 못 봤습니다. 그게 교육은 책에서 나온다. 오늘 그 결론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